강아지나 아기 고양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지지 않나요? 아, 정말 귀엽다는 말이 절로 터져 나오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작고 연약한 생명체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걸까요? 그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우리 뇌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귀여움이라는 강력한 힘 뒤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적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당신의 뇌가 어떻게 귀여움에 반응하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이야기는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스트리아의 동물행동학자 콜라트 로렌츠는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기 동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신체적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로렌츠는 이를 베이비 스키마, 독일어로는 킨더 스키마라고 명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머리와 둥근 얼굴 중앙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한 커다란 눈, 그리고 작고 뭉툭한 코와 입, 통통한 몸과 짧은 팔다리 등이 바로 그 특징들이죠. 이러한 특징의 조합은 우리에게 무의식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작고 어리고 무해하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이 신호는 우리의 이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뇌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즉 CMR을 사용해 귀여운 이미지를 볼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특정 영역이 유독 밝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죠. 그곳은 바로 십자액이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십자액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처럼 즐거움을 느낄 때 활성화되죠. 베이비 스키마를 가진 귀여운 대상을 보면 십자액은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우리에게 쾌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결국 아기 동물을 보는 것은 우리 뇌에게 마치 달콤한 초콜릿을 먹는 것과 같은 보상을 주는 셈입니다. 이 도파민의 분출은 단순히 기분 좋은 느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귀여운 대상을 보호하고 돌보고 싶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저 작은 생명체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또 다른 마법의 묘약을 준비합니다.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 또는 유대감 호르몬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이 호르몬은 출산과 수유 중에 다량 분비되어 엄마와 아기 사이의 애착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아기 동물을 볼 때도 이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는 마치 모성애나 부성애와 유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이러한 반응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종을 초월하여 대부분의 포유류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신의 새끼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의 아기 동물을 보고 보호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관찰되곤 하죠.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귀여움은 우리 종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수만 년 전 우리의 조상들은 척박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었죠. 이때 귀여움이라는 특징이 강력한 생존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아기의 큰 눈과 통통한 볼은 부모의 관심을 즉각적으로 끌고 보호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동시에 아기의 연약한 모습은 부모나 다른 어른들의 공격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었죠. 날 돌봐줘, 먹을 것을 줘, 지켜줘 라고 외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던 셈입니다. 이 신호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유전자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기들이 더 잘 살아남았을 것이고, 그 유전자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아기 동물이 아닌 다 자란 성체 동물에게서도 귀여움을 느끼는 걸까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판다입니다. 판다는 성체가 되어서도 베이비 스키마의 특징들을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둥근 얼굴, 몸에 비해 큰 머리, 그리고 눈 주변의 검은 무늬는 눈을 훨씬 더 커 보이게 만들죠. 우리 뇌는 이 특징들을 보고 아기라고 착각하여 판다를 귀엽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동물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생물에서도 우리는 귀여움을 발견합니다. 폭스바겐의 비틀이나 피아트의 오종량 같은 자동차 모델을 보세요. 둥근 헤드라이트는 큰 눈처럼 보이고 전체적으로 곡선 형태의 디자인은 둥근 얼굴을 연상시킵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역사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상징인 미키 마우스의 초기 모습은 지금과 사뭇 다릅니다. 코가 더 뾰족하고 눈이 작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머리가 커지고 눈이 커지고 얼굴이 둥그러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본능적으로 더 귀여운 형태로 진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뇌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베이비 스키마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패턴을 발견하면 그것이 동물이든 상관없이 귀엽다는 스위치를 켜는 것이죠. 귀여운 것을 보는 행위는 단순히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귀여운 이미지를 보는 것은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힘든 하루 끝에 귀여운 동물 영상을 찾아보는 것이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인 셈이죠.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대학의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귀여운 아기 동물 사진을, 다른 그룹에게는 다 자란 동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핀셋으로 작은 물건을 옮기는 등 세밀한 주의력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하게 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귀여운 아기 동물 사진을 본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작업 수행의 정확성과 속도 모두에서 훨씬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래 귀여움이 부드러운 접근 동기를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상을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다루려는 태도를 갖게 만들어 집중력을 높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토록 강력하고 본능적인 귀여움의 힘은 때로는 교묘하게 이용되기도 합니다. 마케팅 분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수많은 브랜드들이 왜 귀여운 동물이나 캐릭터를 마스코트로 내세우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귀여운 마스코트는 소비자에게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우리의 뇌가 귀여운 대상에 대해 느끼는 호감과 신뢰를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나 제품으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고 감성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사회적 메시지나 정치 캠페인에서도 귀여움은 종종 활용됩니다. 환경보호 캠페인에 등장하는 녹망울이 큰 아기 북극곰이나 선거 유세 현장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정치인의 모습. 모두 우리의 본능적인 보호 욕구와 긍정적 감정을 자극하여 메시지에 대한 동의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귀여움에 대한 반응은 보편적이지만 그 표현 방식이나 대상은 문화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카와이 문화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본에서 카와이는 단순히 귀엽다는 의미를 넘어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중요한 미학이자 문화적 코드입니다. 음식, 패션,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경찰서나 관공서의 마스코트까지 모든 것이 카와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여움이 주는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감정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딱딱한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려는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우리가 아기 동물을 보며 느끼는 귀여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한 시각적 매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뇌 깊숙한 곳에 각인된 원초적인 생존 전략이자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지휘하는 아름다운 신경학적 교량곡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집중력을 높여주며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죠. 때로는 상업적, 사회적 메시지를 위해 이용되기도 하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작고 귀여운 생명체를 마주하게 된다면 그저 귀엽다 해서 멈추지 마세요.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당신의 뇌에 새겨진 이 위대한 본능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생명을 아끼고 연약한 것을 보호하며 서로에게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이 아름다운 본능 말입니다.